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분량 해 리부트 리부트도 해야 되나? 너무 어색해. 쇼 분량했으면 하면 안 돼? 쇼 분량 했으면 할까요? 네네네. 자,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재밌는 얘기 가지고 돌아온 쇼 불량 S의 최실당입니다. 오늘은 제 코너예요. 오늘은 저희 운동 얘기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새해도 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네. 새해 이제 이런저런 운동 같은 것도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헬스 제일 일반적으로 헬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여기 사무실 오다 보니까 열심히 전단지도 돌리고 계시는데 예, 이제 새해 됐으니까 운동들 하셔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막 지금 이제 고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네. 생각해 보니까 운동에 대한 얘기 중에 이걸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아, 예,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 운동에 대한 어떤 그냥 뭐 얘기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한때는 피트니스계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십자군? 피트니스계의 어떤 그런 뭐 해방군?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이종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제 자본의 맛도 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고를 수 있는 여러 아종 중에 하나가 된 그런 그 어떤 피트니스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딱 그 운동이 네. 그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썸네일로 다 보셨을 다 텐데. 보셨을 테니까. 네, 그 크로스핏. 네네. 오늘 크로스핏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느낌이 약간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 같은. 네. 종교개혁 확실히 그런 같은. 프로파간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네. 옛날에 그랬지. 네. 종교개혁 같은 느낌의. 뭐 니체 초인주의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나온 어떤 그, 새로운 시류의 피트니스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이게 웃긴 게, 크로스핏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SFG가 된 과거의 알켓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이때 당시에 이들이 등장했었을 적에 전 세계 피트니스를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전 세계 피트니스의 어떤 주류를 이렇게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미국의 각축장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각축장의 어떤 정점에 서 있었던 거는 보디빌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골드짐이라고 하는 이걸로 대변이 되는 그게 캐톨릭이라면. 그쵸. 근데 여기에 어떤 저항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약간 새로운 어떤 저 프론티어를 추구한다라고 막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안티 마케팅을 했다는 거. 뭐냐면은 우리는 보디빌딩과 달라. 보디빌딩은 뭐가 나빠. 하지만 우리는 그 나쁜 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크로스핏이었고 맞아요. 한국에는 처음에는 동호회 형식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뭐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뭐 말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커뮤니티가 일단은 처음에 스피드 앤 파워라고 하는 이제 삽사이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이근영 코치님이죠. 배드보이라는 닉네임을 썼던 분이 다음 카페에서 있었던 크로스핏 한국이라는 이제 그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웃긴 게 이름만 다르지 이제 같은 걸 추구했던 적이었었는데 뭐 우리는 다르다고 하면서 이제 막 해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했던 그런 건데 어쨌든 커뮤니티 형태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 쉽게 말하면 동호회 형식으로 이제 되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류 시장의 아종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핏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크로스피트니스의 이 합성어입니다. 뭔가 약간 이 크로스오버 한다는 약간 이런 거랑 피트니스 이거는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크로스핏이 뭐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초창기 때 미국에서 크로스핏 씬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크로스핏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쭉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발자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창시자가 있어요. 크로스핏이 어떤 집단지성이 만든 게 아니고 처음 시발점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렉 그레스만이라는 전직 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전직 체조 선수 출신이고요. 이 양반에 의해서 2000년도에 창시가 돼요. 왜 2000년도냐? 뭐 이분 주장은 그래요.
나는 이분이 원래 저기였었어요. 약간 그 어떤 체육관에서 일을 하던 그냥 이제 트레이너였었는데 그룹 GX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자기 PT를 하든 약간 좀 그때 보디빌딩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가르치던 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스타일의 운동 자체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90년대 초반이나 뭐 90년대 중반 정도를 크로스핏 출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죠. 이분이 언제 이걸 상표 등록을 했는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공적인-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네. 이분이 2000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지.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해요. 그게 맞는 거지. 뭐. 네, 그렇게 상표 따지면 태권도도 5000년 한반도부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지 저 삼국시대 때부터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은 아니니까 그런 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00년도에 상표 등록을 하는데 이게 상표 등록을 했던 게 쉽게 말하면 저기였습니다. 이분이 차린 체육관 이름이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예. 그래서 차린 이제 체육관인데 2000년도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이제 한 창고에서 처음으로 체육관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요 형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처음에 크로스핏을 접한 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체육관을, 왜 짐을 자꾸 박스라고 부를까? 왜 자꾸 박스라고 부를까? 물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형태가 기구가 꽉 차 있는 어떤 헬스클럽하고는 다른 형태의 어떤 큰 빈 공간이 있어야지 운동하기 원활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창고에서 이게 시작을 했었어요. 뭔가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한테 이제 뭐 운동을 받던 기존의 회원들과 그 다음에 지인들이 조금씩 출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타크루즈 외곽에 있는 이제 창고를 하나 빌려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체육관. 그때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갑자기 그렇지. 아니 요 얘기는 나중에 가면은 왜 그런지 왜 이제 지금 낭만적이구만. 뭐 알게 됩니다. 저바나의 한참 게러지락 좋을 때. 이야기 듣는 거 같고. 예. 한참 좋을 때야. 한참 좋을 때요. 요때는 정말 이게 뭔가 약간 그렇죠. 이 새로운 게 뭔가 태동이 되고 정말 순수하고 뭐 이때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한참 나중에 이제 이 운동을 접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이런 얘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크로스핏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지? 종교야? 네. 크로스핏을 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미 크로스핏은 상업적인 스포츠 브랜드인데 그 얘기를 크로스핏이 싫어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순수하게 처음에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처음에 순수하게 동호인이나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순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창고 형태의 지금은 굉장히 많죠. 박스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거를 이 크로스핏 씬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공통적인 그 제목이 있습니다. 와리스 크로스핏이라는 그 영상 시리즈로 막 나와요. 굉장히 그 뭔가 전위적이고, 예, 굉장히 뭔가 약간 사람을 끌어올리게끔 약간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약간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뭐죠?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서 막 이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바벨을 바닥에 막 집어 던지고 그 미국 그 주택가 있잖아요. 거기 막 뛰어댕기고 모래 사람 같은 거 메고서 막 전력질적으로 뭔가 약간 보면은 끌어올리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별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끌어올랐던 거지. 야, 확 갈렸어요. 저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되나? 와. 그 다음에 한편으로 역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던 애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가 사회체육 하면서 국대의 운동을 이렇게 동경에 있는 분들이 거기 확 빠졌던 거 그렇죠. 같아요, 항상. 게다가 이제 국가대표. 국대.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크로스핏의 슬로건이 포징 엘리트 피트니스였었어요. 포징 엘리트 피트니스 뭐냐면은 엘리트 피트니스, 엘리트 체력을 포징이란 말이 뭔가 약간 양성하고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군대틱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포징이란 말이 양성하는 게 그냥 양성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죠. 훈련소에서 민간인들 데려다 군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강제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거를 조교시킨다는 말이 맞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였었어요. 예. 조련하는. 네. 조련 조교 뭐.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2000년도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된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기 전까지 2018년도, 19년도까지 이제 성장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2001년도, 2002년도 아마 그쯤에 처음으로 다 지부가 하나 생겨요. 네. 아까 말했던 그 창고에다가 만들었던 그 이제 산타크루즈 그 창고에다 만든 것 중에
어딘가에 딴 데다가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도 그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1호가 생긴 거예요. 2001년도가 2002년도에 전 세계 크로스핏 체육관이 2개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5,000개가 생겨요. 162개국에. 성공했지. 성장세가 성장세가 20년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성장세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거 카페베네 말고. 맞아. 네. 그게 그게 특이하고 일본에 별로 없어. 맞아요.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일본에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본 애들이랑 일본 안 사람들이랑 맞아.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크로스핏은 가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 없습니다. 미군 애들만 있대. 일본에 있는 사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군들이 주로 와서 일본 애들이랑 안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그걸 보고 이렇게 눈이 뒤집혔었어요. 근데 진짜 박스 안에 일본인 있다 그러면 이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그런 것도 좀 약간. 지금은 물론 이제 좀,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포화 상태예요, 이제는. 제가 예전에 헬스 때만 해도 뭐 1개, 2개 이 정도 있었던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이게 이제 그 창시자인 그렉 그레스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크로스핏은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했던 시절의 크로스핏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가지의 신체 능력을 골고루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 10가지 이제 신체 능력이란 뭐냐면 심폐지구력, 그 최대 이제 근력, 유연성, 협응력, 민첩성, 뭐 밸런스, 정확성, 파워, 스피드, 스태미나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렉 그레스먼이 처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냉전 시대 때 1940년대에 미국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던 체력 코치가 있었어요. 브루스 에반스와 짐 코레이라는 이제 코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인 것과 되게 신경적인 걸로 이렇게 나눠놔요. 그거를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슬로건 자체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세상에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뭐냐면은 그렉 그레스만도 본인도 스스로 이제 체조 선수 출신이니까. 하여튼 그 시절 냉전 시절에는 진짜 체육도 많이 발전시켰던 것 같아. 전쟁같이 스포츠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맞아. 소련은 약물을 개발시켰고 이쪽은 그런 마켓을 만들어냈죠. 이론을 정립했다. 그렇죠. 약물을 유통하고 이제 러시안 전류도 있잖아. 그 약물이랑 같이 썼나 봐 그때. 그랬어? 러시안 전류 오죽하면. 그래서 이런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약간 파워랑 뭐 스피드랑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운동 능력들을 마구마구 크로스오버를 시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운동 신경계를 막 크로스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터지냐? 심폐가 터져요. 여기에 막 터지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 진짜 막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이 운동을 해서 한 방에 이제 확 불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약간 좀 재밌는 게 바디빌딩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골드짐에서 그렇게 운동하고 운동 좀 했니 했던 사람들을 가벼운 무게로 그걸 시키면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여서 야, 지금까지 네가 하는 운동 뭐냐 도대체 이런 것도 되게 못 하고 너 뭐 엄청 많이 든다며 지금 양쪽에 25파운드 잡고서는 뭐 이런 것도 못 하냐고 약간 이러면서 약간 안티 마케팅에 약간 뭐 어떤 거로 이런 걸로 좀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초창기 때 그걸로 마케팅을 좀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까 좀 약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요렇게 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인터넷이 발달을 했죠. 외부로 다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랑 이게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상, 그들이 운동하는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을 지구 반대편엔 우리도 외부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참 재밌는 게 마케팅의 일환으로 물론 만든 거긴 했지만 크로스핏 씬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이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적이라는 게 야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뭐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것도 자극을 받고 좀 섹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헬스장에서처럼 또 이제 각자 알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했던 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제가 봤을 때 일종의 다른 의미의 전우회가 아닌가 싶은데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점점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좀 약간 매력을 느끼고 많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 피트니스 쪽하고는 굉장히 뭔가 약간 다른 하지만
굉장히 마이너한 혹은 매니악한 그런 게 좀 약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에 창시가 되고 2001년도인가 2년도에 그 1호가 그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맹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가맹비. 그때 당시 가맹비가 $400였었어요. 무슨 뭐 비싸지 않는. 네, 비싸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랑 뭐 다른 일 때문에 좀 약간 줄었어요. 그거보다 줄었는데 정점을 찍었을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그때였는데 15,000개였는데 그럼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했을 적에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세계 최대 단일 브랜드 이 짐 체인 있죠. 이거는 골드짐이었어요. 아놀드 슈월제네거의 왕국이었죠. 거기는 골드짐이 1년 동안 가맹비가 얼마였냐? 4,000불이었어요. 4,000불. 10배가 차이 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주류 피트니스 업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거야. 진짜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18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진짜. 네. 가맹비도 나중에 비슷해지지 않았어? 가맹비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초반에 제가 그때까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1년에 아마 1,000불? 한국 돈으로다가 아마 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 내가 들은 게 한 500만 원까지 들었던 것 같아. 많이 오른 거죠,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수준은 진짜 골드짐만큼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거의 그 정도. 일단 뭐 탄탄한 이론 있고 네. 섹시한 그런 영도자가 있었고 네. 또 가맹비도 쌌으니까 이제 그렇죠. 침투력이 대단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성장을 해서요.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5년도쯤에는 한 50개 정도 지부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후 2007년도에는 250개로 늘어나요. 성장세가 뭔가 약간 복리이자처럼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크로스핏을 이제 접했던 때가 약간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 2008년도 요쯤에. 네. 우리나라에도 뭐 딴지일보의 그 마스터드림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이 크로스핏도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널, 칼럼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은 굉장히 고급 체육 이론 있죠. 이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티클들이 글을 굉장히 좀 괜찮게 썼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스터드림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서 우리도 좀 약간 쉽게 말하면 맛을 볼 때쯤이었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맛을 볼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피트니스 거의 뭐 불모지였죠. 소위 말하는 이제 헬스장. 네,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다양성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걸 처음 봤을 적에 확 호불호가 좀 있었죠. 굉장히 하면서 이렇게 호기심을 느끼면서 확 빨려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거 너무 좀 그렇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거랑 갈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스핏의 초창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고, 저희 잠깐 쉬고서 다음 주에, 잠깐 쉬고 다음 주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크로스핏의 후반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